근데 그 정도로 자면 밤에 잠도 안 오겠다. 어? 미안하시네. 문법에 41페이지 표시길 문법 41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장을 살짝 들어갔는데 자 문장에서 주성분이라는 거 서로 주성분 네 가지 뭐 있었지? 어라고 그래 맞아 주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야스 요런 네 가지가 주성분이야.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자 그럼 주어 만드는 방법 뭐였지? 주어 만드는 방법 채연에 주격조사 붙이면 되겠지. 주격조사 뭐 있니? 이 밖에서 써야지. 와우! 왜 공부했지? 이가 깨서 기관이나 합체가 나온다면 에서까지 왜 공부하지? 목적어 만드는 방법은 뭐야? 체험을. 맞아 목적격 조사 뭐 붙여? 얼른 채원에다가 서술어 만드는 방법은 뭐였지? 품사 중에 동사나 형용사를 그대로 쓰거나 서술격 조사 붙이면 되지. 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가변어인 서술격 조사 뭐 있죠? 이다. 학생이다. 보어 만드는 방법은 뭐야? 보어는 일단 복격을 보자. 복격 조사. 목격 조사 뭐 있지? 주격이랑 똑같이 이가가 있어. 단 뒤에 서술어가 뭐가 와야 돼? 되다. 아니다가 와 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이가는 복격이랬죠. 복격. 격조사가 뭐라고 했니? 문법적인 자격을 구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뭐 주격 붙으면 너 뭐 해라? 주어 해라 하는 거 되겠지. 41페이지에 보면 이제 부속성분을 볼 텐데 자,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보자면 관형어랑 부사어 있지. 자,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 개념을. 관형어는 주성분에 사용된 밑줄했죠. 체언을 꾸며줍니다. 체언 앞에서 뒤에서. 관형어는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였잖아. 그럼 관형어도 당연히 밑줄해줘. 체언 앞에서 체언을 뭐 해줘? 꾸며줘. 수식해주는 놈이야. 이제 중요한 게 자 생략되어도 딱히 영향은 없어. 왜? 주성분이 아니라 부속이기 때문에. 근데 형광펜 하나 들어줘라. 관형어 만드는 방법이 중요해. 관형어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나와요. 방법 첫 번째 밑줄. 관형사 그대로. 관형사 그대로. 1번. 품사 중에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할 수 있지. 2번. 밑줄.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뭐 있어? 의하는 거. 의. 집은 집인데 누구? 나의 집. 세 번째. 그 밑에 줄에 밑줄. 용언어 간의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자 근데 우리 어미 할 때 내가 간단하게 말했는데 한번 다시 해볼까? 관형사형 어미 6개 뭐 있었지? 맞아 그런 거야. 얻는 니는 일단 요 6개 놓는 거.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밑에 사례를 봐.
새 대학을 찾았다. 그럼 요때의 새는 1, 2, 3번 중에 몇 번에 의해서 관용하는 걸까? 그렇지. 관형사가 그대로 관용하는 거죠. 새, 번 이러면 뭐라 그랬니? 성상 관형사라고 했지. 성질 상태. 두 번째 봐. 그것은 가발 안 쓰는데 선생님의 가발이다. 그럼 그때는 뭐야? 두 번째 관형격인 거죠. 가발은 가발인데 선생님의 가발, 체언 명사 가발은 꿈이잖아. 마지막 사례 보세요. 찬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 음식은 음식인데 앞에 뭐라 돼 있니? 찬 음식 돼 있지. 차는 기본형이 뭘까요? 기본형이 차니까 차다일까? 차다에 뭐가 보여 지금? 관형사의 어미 연마가 보이지. 내가 계속 말했죠. 무슨 형 전성어미라는 거는 품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잠깐 뭐처럼 보이게? 관형사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 찬 음식 요런 수식 구조 가능하잖아. 조심해야 될 게 너네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관형사 이꼴은 무조건 관형어 1대1 대응이라면 돼, 안 돼? 안 돼. 관형사는 관형어 만드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야. 기억합시다.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게 뭐니? 부사어 나오죠. 볼까? 자, 밑줄.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무조건이 아닌 주로 용언을 꾸며 주로 용언을 수식할래요. 자, 문장 내에서 자유로운 편인데 역시 만드는 방법 형광펜을 좀 들어줘.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얘들아 뭐라 나와 있니? 부사가 그대로 밑줄에 줘. 첫 번째.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 할 수 있어. 말했죠. 문장에서는 무슨 어로 끝나야 돼. 두 번째는 밑줄 체언 뒤에 부사격 조사. 두 번째는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뭐 있니? 에게, 에서, 와, 과 하는 것들 굉장히 많죠. 마지막은 맨 마지막 줄 밑줄에 있죠. 부사형 어미. 역시 부사형 전성 어미겠지. 그럼 얘들아 부사형 어미에는 대표적으로 뭐 있게? 가자 따라와. 개, 도로 하나 더 해줘. 드시. 개, 도로, 드시. 이 정도가 잠깐 부사처럼 보이게 하는 어미 되겠다. 그럼 밑에 사례를 보시라. 나는 빨리 퇴근하고 싶다. 나는 빨리 퇴근하고 싶다는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 빨리는. 빨리라는 부사 자체가 부사어로 기능하면 되겠지. 빨리. 그 다음에 나는 회사에 간다. 그때는 몇 번이야? 부사 격조사를 사용해서 부사어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논란이 터지기 전인데요. 나는 선생님은 차은우와 다르다. 그 정도 내고 싶긴 한데 나도 차은우 다르다도 뭐야? 부사격이겠지. 근데 그 마지막 사례 미치도록 일하기 싫다. 미치다의 어간 미치에 뭐가 붙은 거야? 부사형 어미 도록이 붙었지. 그래서 뒤에 있는 일하기 싫다를 꾸미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사어 만드는 방법. 자, 그 밑에 독립성분은 독립어로서 필요 없어. 그냥 뭐라는 거? 품사 중에 감탄사 하나가 독립어에 해당해. 어머! 이런 것들 있잖아. 다시 한번 주성분 네 가지 뭐 있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꼭 필요하지 않은 부속성분 두 가지 뭐 있어? 관형어, 부사어. 근데 얘들아 지난 시간에 했는데 부사어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걸 뭐라 그랬지? 필수적 부사어라 그랬어. 뭐 할 때 했니 우리? 요 서술어 중에서 서술어에 무슨 수? 서술어 자릿수 있다는 거 있잖아.
자릿수가 존나게 많았니? 세 자리까지밖에 없니?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까지밖에 없었지. 오케이? 넘겨. 42페이지. 음. 42페이지에 보면 자 우리 맨 위에 보니까 형태소, 단어, 어절, 구어절 제일 큰 게 뭐야? 문장이라고 나오죠. 형태소가 뭐였지? 우리 맨 첫 시간에 했는데 그런 거 말하는 건 형태소가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였어. 말의 단위. 더 이상 쪼갤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자 먼저 형태소 단어 뛰어넘고 구부터 보면 구 일단 밑줄 해줘. 주어 서술어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밑줄 해줘. 맨 처음 구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두어 절 이상부터 구에 해당하는데 문장 안에서 하나의 단어처럼도 사용되긴 한데 그럼 사례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아닌 국어 선생님 한다면 그게 바로 무슨 구? 명사구. 또 뒤쪽에 잘 모른다, 잘 안다까지 하여 무슨 구? 뭐 동사구 하는 거. 요 구는 문학 작품에서도 등장해요. 표현상의 특징 묻는 문제를 보면 유사, 시구 반복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즉 두 어절 이상의 구를 말하는 거야. 시구를. 자, 구 다음에 그냥 바로 밑에 있는 거 절로 가보자. 절로. 절은 거기 밑줄에 줘.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진다라고 나와야지. 나타나는. 절은 주어 서술어가 있긴 해. 절은. 근데 쭉 보자. 문장과 달리 혼자서는 완결되게 된다 안 된다? 혼자서는 절은 문장과 달리 혼자서는 쓸 수가 없대.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 그 다음 줄에 주어 서술어 갖춘 두어 절 이상부터가 절이며 밑줄 문장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사용이 된다. 문장 안에서 하나의 뭐처럼? 문장 성분으로 활용이 되는 거야. 문장 성분이 뭐라고? 우리 앞에 했던 뭐 주어, 목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은 뭔데? 문장은 제일 큰 범주죠. 문장은 당연히 주어, 서술어 나와야겠지. 그 다음 문장은 혼자도 쓸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는 거야. 혼자도. 제일 큰 범주야 문장.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을 보시면 그 42페이지 맨 밑에 뭐 있습니까? 혼문장이라고 나오죠. 혼문장. 자 뭐야?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문장 중에 체크해줘. 주어 서술어가 몇 번? 맞아. 주어 서술어가 딱 한 번만 나오는 걸 혼문장이라고 해. 딱 한 번만. 그럼 혼문장이 문제에 자주 나올까? 거의 안 나와. 43페이지로 가셔.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겹문장이 겹문장.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오해하지 말고 겹문장이라 해가지고 주어 서술어가 무조건 딱 두 번만은 아니야. 개념 보시면 주어 서술어가 밑줄 몇 번 이상? 두 번 이상. 주어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오는 걸 뭐라고? 겹문장이라는. 겹문장이 더 중요해. 압도적으로. 자 근데 이 겹문장에는 크게 자 이어진 문장이랑 요게 하이라이트죠. 얘들아 뭔가 아는 문장이 있다면 그 속에 뭐도 있겠니? 안긴 문장도 있어. 요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겠다. 겹문장은 어떻게? 이어진 문장과 아는 안긴 문장.
이어진 문장이 지금 43페이지에 있는 거고 안에 남긴 문장이 44페이지야. 그러면 이어진 거랑 안에 남긴 중에서 뭐가 또 더 중요할까요? 안에 남긴 문장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워. 자, 일단 먼저 43페이지에 이어진 문장부터 볼게요. 둘 이상의 원문장이 밑줄에 줘. 연결어미에 의해 너네들이 파악해야 될 건 이 연결어미야. 연결어미에 의해 말 그대로 이어져 있으신데 두 문장의 관계에 따라 뭐랑 대등적 이어짐이냐 종속적 이어짐이냐로 나뉩니다. 얘는 또 뭐라고?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니?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니? 대등 먼저 봅시다. 얘들아. 대등 먼저. 두 문장이 밑줄에 봐. 대등한 관계네. 대등한 관계라는 말은 앞 문장, 두 문장, 뒤에 문장 요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야. 대등한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며 앞뒤 문장 위치를 바꿔도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없다. 사례를 봐라. 민경이는 꽃을 좋아하고 선우는 레슬링을 좋아한다. 바꿔봐. 선우는 레슬링 좋아하고 민경이는 꽃 좋아한다. 의미가 달라져? 똑같아. 순서만 바뀔 뿐이야. 그러면 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거의 종류는 밑에 나오죠. 몇 가지 있다? 나열, 대조, 선택 요 세 가지가 거의 전부예요. 사례를 봐. 나는 학원에 가, 고 할 때 고가 바로 뭐겠니? 연결어미 되겠지. 연결고리 해주는 거. 동생은 집에 간다. 바꿔봐라. 동생은 집에 가고 나는 어디 가니? 학원에 간다. 자연스러워. 괜찮아. 그 다음에 학원에 가거나 놀이동원에 가자. 근데 너네 조심해야 될 게 선택을 할 때 연결어미가 던이 아니야. 뭐라 나와 있니? 선택을 할 때는 든지야. 던지 아닙니다. 던은 언제 써? 관형사형 어미로서 보통 과거 시에 나타냈어요. 과거 시에. 뭐 산에 가 든지, 바다에 가 든지. 든지로 써. 든지로. 그 다음 밑에 종속적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한번 읽어볼게. 두 문장이 종속적 관계라는 말은 독립적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고 뭐 매여있다 이 말이야. 앞뒤 문장 위치를 바꿀 때 얘는 어떻게 돼? 의미가 달라져. 사례를 봐. 쌤이 돼지국밥 먹으려고 부산에 간다. 순서 바꿔봐라. 부산에 가려고 국밥 먹는다. 국밥 먹으면 다 부산에 갈 수 있는 거야? 문장의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그래. 어떤 것들이 있냐? 흔히들 뭐 원인, 뭐 인과라고도 하는데 목적, 뭐 목적, 의도라고도 하고 또는 조건. 네가 하면 나도 한다 하는 거. 또는 배경, 양보 등등 요 정도가 있어요. 보시면 자 키가 작아서 슬프대. 그럼 키가 작기 때문에라는 원인의 의미가 되겠지. 그 다음에 축구하는데 비가 왔다. 요건 어떤 조건? 뭐뭐 하는데 배경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네가 하면 뭐 나도 한다. 네가 한다는 조건이 성립이 되면 뭐 한다? 나도 한다 라는 조건.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 건 요 정도의 맥락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꼭 연결어미를 외우지 마시고 대등과 종속이 쓰이는 어떤 맥락을 좀 파악해줘라. 맥락을. 아시겠나? 자, 그리고 대망의 44페이지 넘겨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뭐 모의고사에서 문법 5개 중에 문장 부분 나온다면 높은 확률로 나올 수 있는 안은 아닌 문장. 물론
고1 수준 모의고사에서는 뭐 자릿수 정도까지 물어보겠지만 자 일단 아는 안긴 문장 개념을 보면 혼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 있대요. 다른 문장을 뭐래? 밑줄에 줘. 안고 있는 게 아는 문장. 다른 문장 안에 아는 문장 안에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안긴 문장. 그 밑에 별표 되어 있는 거 볼래? 별표 되어 있는 거. 중요하다. 보통 안긴 문장은 전성어미를 사용한 절의 형태로 사용. 절의 형태. 미주 절의 형태. 우리 절이 뭐였지? 주어 서술어는 갖추지만 혼자 못 써. 혼자 못 쓰고 어디에? 문장 안에서 특정 문장 성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즉 쉽게 말하면 요 절 얘가 바로 뭐예요? 안은이 아닌 안긴 문장 말하는 거야. 안긴 문장. 안겨있다 이 말이야. 속에. 자 그럼 이 절에는 뭐 있냐? 밑에 보시니까 크게 보자. 명사절. 그 다음 뭐 있니? 관형사절, 부사절. 옆에 페이지에 서술절, 인용절까지 있죠. 5개밖에 없어요. 밖에지. 밖에. 5개밖에 없어. 자 그럼 드디어 봅시다. 먼저 명사절부터 볼게. 명사절부터. 명사절 나와있죠? 근데 얘들아 필기 좀 해줘. 요 명사절 옆에 쪽에 하나 필기해주면 어떤 거? 아는 문장 보는 순서. 아는 문장 보는 순서 하나 적어줘. 분석하는 순서. 첫 번째, 일단 서술어 하나를 찾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게 견문장이죠. 견문장이란 말은 주어 서술어가 몇 번? 2번 이상 나온단 말이지. 그럼 번호를 매겨보자. V1을 찾아. V1이 쉽게 말해서 전체 아는 문장의 서술어를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높은 확률로 선생님 보니까 높은 확률로 V1은 어디 있어? 그 문장 일단 맨 뒤에 무조건 있어. 맨 뒤에. V1을 찾고 V1에 있으면 또 뭐도 있겠니? V2도 있겠지. 맨 뒤에 있는 V1에서 앞으로 쭉 가다 보면 서술어 할 법한데 하는 V2가 있어요. 즉 이 새끼는 어디에 서술어? 안긴 문장에서의 서술어 되겠지. 요거 찾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세 번째. 여기 있어 세 번째. 뭐 해야 돼? 그 안긴 문장의 V2에 걸쳐져 있는 얘를 찾아요. 전성어미를 찾아줘. 물론 뭐 명사형, 관형사형 있는데 좀 볼 거야. 좀 이따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플러스 알파. 전성어미를 찾고 뭐까지 봐주면 좋다? 특히 명사절은 전성어미 바로 다음의 격조사까지도 한번 파악해주는 게 좋아. 격조사까지. 요 순서로 간다면 아는 안긴 문장 분석이 어렵질 않아. 자 그럼 다시 우리 명사절로 가보자. 명사절. 개념 보니까 자 읽어보자. 서술어에 형광펜 명사형 전성어미 밑줄에 줘. 명사형 전성어미 결합하여 당연히 뭐처럼? 명사처럼이야. 근데 뒤에 또 형광펜 해줘. 주어, 목적어, 보어 등 다양한 성분 기능을 한다. 명사절은 명전어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일단 명사처럼 사용이 되는데 문장에서 뭐래요? 주어, 목적어, 보어 등 다양한 역할을 한대. 체크했지? 야 그러면 그럼 쌤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문장에서 어떻게 파악합니까?
요거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따라와. 절 바로 뒤의 요거 있잖아. 절 바로 뒤의 격조사를 통해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절 바로 다음에 주격이 와 있으면 아, 이 새끼 뭐다? 주어다. 절 바로 뒤에 목적어가 와 있으면 아, 이 절은 뭐다? 목적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그 밑에 명사형 전성어이 뭐 있습니까? what? 미음, 기 아닌 거. 이게 전부라고.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외울 게. 산이야, 의식을 잃으면 안 돼. 서서히 외우고 뒤에서. 자, 그러면 예시 하나 볼게. 예시 하나로. 봐봐. 그가 범인이니 밝혀졌다. 자, 그럼 일단은 V1 뭐야? V1 전체 문장 즉 아는 문장 서술어 찾았지. 오케이. 여기서 앞으로 쭉 가봐. 기본형에서 서술어 할 만한 게 뭐 있지? 범인이다가 서술어겠지. 찾았어. 범인이다. 그럼 일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가 범인임 요까지가 무슨 절? 명사절 되겠지. Why? 명사형 전성음이 뭐가 보여? 음이 보여? 미음이 보여? 범인이다의 범인이에서 미음 하나 붙은 거 아니야? 미. 그럼 명사형 범인 찾았지. 그럼 절 찾았죠. 근데 바로 다음에 무슨 격이 와 있니? 이가는 되다 아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주격 되겠죠. 주격 조사가 와 있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 수 있을까? 쌤, 그가 범인임이라는 명사절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냥 끝이야. 끝. easy.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또 뭐 있니? 자, 우리는 우리는 너네는 수업이 끝났음에 기뻐했다. 아직 기뻐하기 이른데. 자, V1 어디 있노? V1 기쁘다 있지. 앞으로 쭉 가봐. 서술어 할 만한 거 뭐 있어? 끝났다 보이잖아. 끝났다. 찾았다. V2. 그 다음 전성음이 뭐가 보여? 전성음이 미음, 기 중에 끝낫에 음이 붙었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업이 끝났음까지가 뭔 절? 명사절이다. 근데 절 바로 뒤에 무슨 격이 있어? 부사격이 있어. 부사격. 그럼 민경장 뭐라 말할 수 있겠니? 쌤, 명사절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야. 요 순서로 하나 이 말이야. 요 순서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절 하나 더 관형절 한번 볼게. 관형절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형사절이죠. 관형사절인데 자, 보시면 자, 서술어에 밑줄 관형사형 어미가부터 얘들아, 우리 명사절은 다양한 쓰임이었지. 주어도 했다가 목적어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근데 다행히도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통해 무슨 역할밖에 못해? 밑줄해줘. 관형어밖에 못해. 다행이야. 관형어밖에 못해. 그러니까 명사절이 유난이야. 유난. 그럼 자, 관형사형 어미 아까 말한 거죠. 을, 은는, 니은, 일전 하는 거. 을, 은는, 니은, 일전. 자, 그러면 밑에 사례를 보시면요.
뭐가 있지? 수업을 할 선생님이 뭐예요? 도망갔다, 도망쳤다. 보셔라, 보셔라. 어이? 자, 그러면 어디 있어? V1 어디 있어? 도망스. 거기서 쭉 앞으로 가봐. 서술로 할 만한 거 뭐가 보여? 하다 보이잖아, 하다. 요게 V2 되는 거라고. 그 다음 전성음이 찾자. 을 얻는 니은 중에 뭐가 보여? 하다의 어감에다가 관형사형음이 리을이 보이잖아. 그럼 찾았다, 찾았다. 수업을 할 연마가 무슨 절이구나? 관형절이구나. 관형절은 관형의 역할을 하는데 관형가 뭐 하는 놈이었어?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미는 거였잖아. 그럼 뒤에 있는 체언 선생은 뭐 하는데? 꾸밀 수 있는 줄 아냐? 얘 끝이라고. 산이 알겠냐? 응? 선우짱 의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 자, 근데 그 밑에 하나만 더 개념 파악해줘야 돼.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이 동격 관계관형절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 자, 보면 관형절에 또 종류가 나눠지는데 동격 관형절과 관계관형절이라고 나와있죠. 자, 먼저 얘들아 관계관형절 먼저 볼게. 개념에 보면 관형절에 꾸밈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의 필수 성분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그 옆에 그냥 추가로 써줘. 관계관형절이란 이렇게 써라. 관형절 속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 걸 말이야. 관형절 속에 생략된 게 있는 걸 뭐라 그래? 관계관형절이라 그래. 그럼 다시 여기로 와봐. 일단 관형절 보이지? 요 관형절 속에 생략된 게 있어 없어? 요 관형절 원래대로 풀어보면 수업을 하다잖아. 근데 뭐가 빠져있니?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되겠지. 여기는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고. 선생님이라는 거. 즉, 요 해당 관형절은 그러면 동격이란 말이야? 관계라는 말이야? 관계관형절이라는 말이야. 생략된 게 있으면. 그럼 눈치껏 그러면 동격은 생략된 게 있다 없다? 그 위에 봐요. 관형절이 꾸밈받는 체언과 동등한데 밑줄해줘. 관형절 자체에 모두 갖춰져 있음. 즉 관형절 속에 생략된 성분 뭐? 없음. 동격 사례를 봐. 동격. 나는 선생님이 도망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다. 관형절은 뭐야? 선생님이 도망친 되겠지. 그럼 그 관형절에 생략된 게 있니 없니? 선생님이 도망치다 만으로 완전하잖아. 선생님이 뭐 빨리 도망치든 늦게 도망치든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 즉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 생략된 성분이 없으므로 동격 관형절이라고 한다. 요까지 알아두셔라.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부사절 되겠죠. 얘들아, 부사절까지 하고 시험 갈 테니 좀만. 자, 보시자. 서술어에, 야, 이번에는 밑줄 해줘. 평합해. 부사 파생접사 이 와 부사형 전성음이 개도로. 어쨌든 뭐? 이 개도로. 내가 아까 추가했지. 부사형음이 개도로 뭐였지? 듯이. 연마가 붙어서 역시 다행히도 밑줄해줘. 얘도 뭐밖에 못해? 부사어 뺏게 못해. 근데 우리 이전에 부사어라는 말은 뭐를 꾸며? 주로 용어를 꾸미는 거였잖아.
그럼 사례를 하나 볼까요? 선생님이 말도 없이 퇴근했다 하면 되겠네. 자, V1 뭐야? 전체 서술어 퇴근했다. 그럼 여기서 앞으로 가봐. 서술어 할 만한 게 뭐가 보여? 없다 했잖아. 없다. 아, 찾았음. 그 다음 찾아. 이게 도로피스 중에 뭐가 보여? 없다에 이가 보이지. 아, 쌤요 그러면 부사절은 말도 없다, 말도 없이 요게 뭐구나요? 부사절이구나요. 부사절이 부사어 역할을 해. 즉 뒤에 있는 뭐를 꾸며? 서술어를 꾸미는 거 맞잖아. 알겠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사네. 날씨가 뼈가 시리게 춥다. 뼈가 시리게 뭐가 보여? 이 개 도로피시의 개 보이잖아. 개. 그 다음에는 코피가 나다에 뭐가 보이니? 나 도로 보이 도로.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부사절인데 넘어가기 전에 저 위에 명사절로 다시 한번 명사절. 명사절 그 땡땡땡 네모칸 보이지? 보면은 뭐 형태가 같은 명사 파생 미음과 전성어미 미음 구분하래요. 왼쪽에 살짝 공간이 있죠? 쉬기 전에 마지막 필기야. 뭐 구분해야 돼? 미음 요런 기가. 자, 우리 배운 거 명사형 전성어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요 꼬라지가 어떨 때는 명사 파생 접사로 쓰일 때도 있대. 그럼 똑같은 꼬라지인데 뭔가 함정을 파놓겠지. 근데 먼저 제가 전성어미 하는데 무슨 형 전성어미는 품사를 바꾼다라고 했니? 아니요. 즉 얘는 품사는 뭐다? 그대로예요. 잠깐 명사처럼 보이게 해주는 어미였잖아. 근데 뒤로 와봐. 파생접사. 명사 파생접사는 뭐하는 겁니다? 품사를 명사로 바꿔버리는 놈이에요. 바꿔버리는 거. 쉽게 말하면 앞에 놈은 품사는 그대로 동사 아니면 정사일 거야. 뒤에 놈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명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어째 구분할래? 구분하는 방법 뭐 있겠노? 구분하는 방법. 자, 첫 번째 방법. 무엇의 수식을 받는가? 하는 거. 무엇의 수식을 받는가? 하나 더 있지롱. 두 번째 서술 기능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하는 거. 서술의 기능. 민경증. 명사는 주로 뭐의 수식을 받니? 채연이. 관형 뭐의 수식을 받지? 문장이니까 지금. 동사 형용사는 주로 뭐의 수식을 받아? 주로. 동사 형용사 용어는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보통 요런 사례로 많이 외웁니다. 짧은 거. 엄마 너네도 그냥 외워버리면 좋지. 간단한 거.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꿈을 꿈. 자, 꿈이라는 게 기본형이냐, 기본형은 꾸다겠냐? 기본형은 여기서 왔으니까 꾸다. 꿈을 꾸다. 근데 앞이고 뒤고 뭐가 보여? 다 미음, 미음 이 중에 얘가 뭐야? 둘 다 똑같은 게 아니겠지.
그지? 자, 일단은 1번으로 먼저 해보면 아무거나 집어넣어보자. 나는 무슨 꿈을 꾸니? 너는 좋은 꿈을 사수꿈 집어넣어보자. 일단 자주는 품사가 뭐야? 자수. 품사가 부사야. 좋은은 기본형 좋다에 관형사형이 은이 붙은 거지. 얘는 문장에서 관형어 꼬라지네요. 관형어가 꾸미는 부사가 꾸미는 일단 요래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준으로 보면 나는 꿈을 꾸면서 둘 중에 서술 기능이 남아있는 거는 앞에 놈이야 뒤에 놈이야? 꾸다라는 의미가 남아있는 건 뒤에 놈이잖아. 얘가 서술 기능이 남아있고 얘는 서술 기능 사라진 거야. 그럼 우리 뭐라 말해야 돼? 앞에 있는 요 미음은 명사 파생접사다 전성어입니다. 뭐겠니? 관형어 수식을 받으면서 서술 기능도 사라졌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명사 파생 접사 되는 거야. 명사 파생 접사. 뒤에는 부사어 수식 받으면서 여전히 서술 기능 남아있는 얘는 뭐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되는 겁니다. 즉 요거 구분하는 거 조금 이따가 기출 문제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잠깐 쉽시다. 물 한 잔 드시고 잠을 깨시다.